자, 안녕하세요. 인베스팅 F1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제가 눌림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기법인 하모닉 사이퍼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에도 올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 매매 타점들을 이제 복귀하면서 여러분들께 교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모닉이란 게 무엇이냐? 네, 하모닉이라는 건 아마 우리 주식 시장이나 아니면은 뭐 선물 시장과 통틀어서 좀 흔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하모닉, 네, 하모닉. 이게 무엇이냐? 하모닉이라는 건요, 조화의 뜻을 가지고 있고,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피보나치 비율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어요. 피보나치 비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생소하게 뭐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봤다라고 하면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 시리즈를 좀 기획해서 교육해 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퀄리티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주식 시장에서도 잘 먹히지만 해외 선물이나 아니면 비트코인에서는 더 잘 먹히는 기법이에요. 제가 앞으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만들게 된 영상이고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피보나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 어디죠? 트레이딩 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거래하고 있는 플랫폼에서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공이 돼요. 예, 뭐 0.236, 0.5, 707, 786, 0.886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공이 되죠. 네, 그런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매매의 타점이나 아니면은 청산가를 설정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사이퍼라는 패턴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 네, 사이퍼 어, 이거죠. 네, 사이퍼 영어로는 사이퍼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퍼 패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양이 나와야 되냐면은 차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고 뭐 내려가고를 반복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뭐 다시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죠. 차트 같은 경우에. 근데 차트의 모양을 봐야 돼요. 차트가 어떤 모양이어야 되냐면은 자, 이렇게 X라는 점에서 출발해가지고 A라는 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B라는 점까지 조정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C라는 점까지 해서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게 되면은 D라는 점에서 우리는 매수를 받게 됩니다.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요. 자, 근데 좀 색깔이 잘 안 보일 수 있죠? 네, 색깔이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진하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차트에서는. 근데 이 A라는 점 있죠? 이 A라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A라는 점까지 올라갔다가 B라는 점까지 조정을 받아야 해요. 조정을 받는데 이 X라는 점과 A라는 점 있죠? A라는 점에 있어서 이 C점 같은 경우에는 120%, 127% 정도를 초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X라는 점과 A라는 점에 127%의 수치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재보면 되겠죠? A라는 점과 X라는 점에 127%다. 리버스하고 그 다음에 127.2. 자, 보이시죠? 이거 수치를 다 지울게요. 이거는 다 지우고 레벨 127%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게 0이고 여기가 1이라고 했을 때 100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127%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쭉 내려왔을 때 보통 지지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나 아니면 여기를 우리들은 보통 이제 지지 라인으로 잡잖아요. 근데 여기서 반등을 안 주고 여기서도 반등을 안 줬을 때 우리는 여기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78.6이 돼야 돼요. 보여드릴게요. 자, 78.6 여기 보이시죠? 78.6에서 우리는 이 D라는 점에서 매수를 봐야 된다. 여기서 매수를 반등 타점을 노리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 그림을 한번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이 출발점 주가가 이렇게 뭐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 출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출발점에서 이 A라는 점까지 가고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까지 조정을 받고 이 B라는 점에서 이 A라는 점을 넘어서 한 27% 정도 그러니까 이 등락률이 아니라 여기와 여기에 27%가 초과되는 점이 완성이 된 다음에 쭉 내려와야 된다. 그러면 여기가 우리는 타점을 잡는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에 이제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이 있죠. 제 채널이랑 제 방에서 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봤을 때 자, 1시간 차트로 가서 자, 제가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은 동진 세미캠이죠. 네,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저는 X라는 점을 여기로 봤어요. 이거 좀 진하게 그릴게요. 진하게. 네, 진하게 보고 이거를 뒤로 해서 볼게요. 저는 X라는 점을 여기로 봤고요. 그래서 재봤더니 제가 타점을 잡으려고 재봤더니 여기 127%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127%를 넘어섰죠. 127%를 넘어서서 140%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라고 했을 때 이 1보다 40% 정도가 넘어서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결국에 우리가 주가는 이때 아마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여기서 지지를 받지 못했고요. 이런 식으로 반등을 줘야 되는데 반등을 주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반등을 주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 반등을 줬어요. 반등을 줬지만 그렇게 또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이 하락의 추세를 꺾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의미 있는 반등이란 건 여기에요. 이렇게 반등을 준다는 것을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하죠, 우리는. 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받는다? 네, 78.6에서 우리는 매수를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자, 보시면은 이 X라는 점과 이 C라는 점 있죠. X와 C의 78.6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네. 레벨 리버스 그럼 78.6 이건 다 지우고요. 78.6 네, 여기죠. 네, 여기입니다. 39,000원. 아, 39,000원. 네, 39,000원이 78.6이라고 적혀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에요, 여기.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반등을 주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너는 그러면 청산은 어디서 하냐? 이런 매물대 있죠. 매물대에서 한번 우리가 매도가 나왔죠. 한 41,500원에서 42,000원 사이 이런 데서 매도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를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레벨 이 정도 구간까지 저는 목표 수익률을 잡습니다. 뭐 중간에 이런 데도 매물대죠. 이런 데도 저항, 뭐 여기선 지지했고 여기선 저항 받았으니까 이런 데도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1, 2차 1, 2차 목표를 여기서는 이제 1차 여기는 좀 단타로 빠지는 구간이고 만약에 이런 데를 지지받거나 또 내려왔을 때 이런 데서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1차 뭐 2차 스윙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청산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지 세미캔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수익이 괜찮았죠.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뭐 나쁘진 않았죠. 단타로 원래 좀 스윙으로 가져가려다가 아마 제가 한 이 정도에서 진입했을 거예요. 스윙으로 가져가려다가 대략 뭐 많게는 10% 우리가 청산했던 가격은 한 8% 아니 여기죠. 한 7% 정도, 7% 정도 가량 수익을 내준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길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들고 가도 돼요. 시간을 가지고 가도 되고. 자, 그러면 손절은 없느냐? 너는 그러면 수익만 있고 손절은 없느냐? 손절 있습니다. 손절 있어요. 정확하게 만약에 내가 이런 데를 목표가로 잡았다. 직접 매물대를 한 이 정도, 한 10% 정도 내가 목표가를 잡았어요. 그러면은 손실도 10% 정도는 잡아줘야 돼요. 손실도 10% 정도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진입가가 여기다 라고 하면은 요 정도는 한 여기를 이탈하면 난 손절을 하겠다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널널하게 잡아도 괜찮아요. 예, 한 10%에서 한 12% 정도 손절 감안하고, 목표 수익률이 내가 만약에 15% 정도다. 15% 정도라고 하면은 대략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라고 하면은 나는 한 15% 정도는 손절을 감안해서 1대1 정도의 보상 비율을 가지고 노려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 방에서 이제 올려드렸던 우린 PTS라는 종목을 이제 가져와 봤어요. 네, 1분봉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봉. 일단 뭐 동지세미캠은 지난번에 이제 사진을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짰죠. 네, 전략을 이런 식으로 짰었고, 우린 PTS는 제가 이제 매매 일지를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렸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뭐 바이를 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팔고, 또 바이를 해가지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또 눌림목으로 바이를 해서 여기서 셀 팔고, 여기서는 바이 했는데, 여기를 이탈해가지고 손절하고 나서 여기서 타점을 잡았어요. 자, 이 타점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이 타점이요. 이 바이라는 데에서 찍혀가지고 여기서 1차 매도, 여기서 2차 매도 하고 끝낸 종목인데, 우린 PT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관련주로 올라간 종목이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이게 1월 10일 12시 50분에서 뭐 한 2시 정도까지 거래한 거죠. 자, 보시면은 여기입니다. 네, 이때입니다. 이때요, 이때. 그러니까 뭐 대략 여기서 사가지고 뭐 한 요 정도에서 팔고, 뭐 이런 데 사가지고 여기서 팔고 뭐 그랬었죠. 네, 그랬었던 건데, 네, 1월 10일 맞을 겁니다. 네, 여기가 1월 10일. 네, 1월 10일이라 적혀있죠, 여기에. 자, 보시면은 여기가 X점이에요. 제 기준에서는 여기가 X점이고, 여기가 A라는 점이고, 여기가 B라는 점이에요. 여기가 C라는 점이고, 여기가 D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매수를 잡은 거예요. 자, 보시면은 패턴을 보시면은 X, A, B, C, D, 예, 이런 패턴이 똑같이 나와요. 이게 사이퍼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사이퍼 패턴. 그러면은 야, 모양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럼 수치는 맞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실 수가 있죠. 그럼 재보면 됩니다. 예, 재보아도 되고, 형태만 봐도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유추가 돼요. 예, 1.2 보시면은 레벨 보이시죠? 자, 보시면은, 자, 여기가 0, 여기가 1, 100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127.2, 여기보다 27%가 더 올라갔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받는다? 78.6%에서 매수를 받는다. 78.6이면은 이 X라는 점과 이 C라는 점의 되돌림 비율의 78.6%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얼마죠? 5,300원이죠. 5,300원입니다. 아마 똑같이 5,300원에 진입을 했을 거예요. 이때도 보시면은 봅시다. 5,300원 정도에서 제가 진입한 모습이죠. 여기 보이시죠? 5,300원. 그래서 자, 보시면은 저는 어디 매물대에서 이제 청산이 나간다라고 했죠. 어디 매물대에서. 그래서 여기서 한번 팔아주고, 그 다음에 요런데 매물대에서 한번 팔아주고, 네, 보이시죠? 여기서 매물대에서 팔아주고, 여기서 또 매물대에서 또 팔아주고, 약간 이런. 매물대라는 거는 제가 다음번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보통 이거를 또 청산가를 설정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또 피보나치를 또 재봐요. 그러니까 어디 기준을 재느냐? 여기 78.6, 내가 진입한 타점을 가지고 이 사점과 이 고가 있죠. 이 고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8.2, 61.8, 이런 데에서는 이런 데보다 조금 더 아래에서 저는 청산이 나갑니다. 보이시죠? 여기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청산이 나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상당히 이 반등 파동만 해도, 여기서 만약에 내가 진입을 했다라고 해도 뭐 한 1차 매도는 한 2.7%, 2차 매도가는 한 5%, 그래서 한 3%에서 4% 정도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거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야, 너는 그럼 주식에서만 활용하냐? 그렇지 않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 그런 패턴이 나왔어요. 3분봉입니다. 비트코인 선물이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 자, 여기가 X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그러면은 또 패턴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X, A, B, C,
D. 예, 패턴이 똑같죠? 아까 그 패턴이랑 여기 비트코인에서 나온 패턴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진입을 했어요. 저는 여기서 진입을 합니다. 여기서 진입을 해가지고 여기, 이런 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8.2 이 구간, 이 매물대에서는 한번 팔아준다. 조금 더 밑에서 팔아준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또 챙길 수 있었겠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한 이 정도, 내가 뭐 이제 뭐 선물 같은 경우에는 10배, 뭐 20배 배율로 하니까 내가 만약에 10배로 한다라고 하면은 77%, 7.6%, 그다음에 손절도 7.6% 정도로 잡고 매매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1차 매도가에는 도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르죠. 여기서는 이렇게 좀 횡보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여기까지, 이런 데 가면은 또 매물대가 있죠. 이런 데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선 또 만약에 내 평단가를 뭐 이탈하지 않는다, 아니면은 손절가를 터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보유해서 여기까지, 그러면은 1대1 보상 비율을 충분히 제공해주는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나는 좀 더 버텨보겠다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면은 한 10%, 12%, 손절은 한 7% 정도 잡고 10배로 한번 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해볼 만한 이런 손익비가 괜찮은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하모닉의 사이퍼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네, 여기도. 물론 여기서는 이제 청산이 저는 다 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거래를 따로 하지는 않았어요. 딱 여기까지만 거래를 하고, 그 다음에 확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뭔가 메인 테마, 시장에서 가장 부각을 받고 있는 테마나 섹터를 공략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공략을 하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냥 그날 메인 테마냐 섹터에서 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만 공략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좀 저 같은 경우에는 확률이 무조건 여기서 잡으면은 100% 확률이냐, 그렇진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확률이 70%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패턴에서 진입을 해도 50%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패턴이 나왔지만 30%인 사람들도 있어요. 확률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는 한 70에서 약 80%의 승률을 저는 자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 패턴만 봐가지고 이제 동지 세미캠에서도 거래를 하고, 이제 우린 PTS에서도 거래를 했지만 70에서 80% 정도의 승률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 확률을 올려주는 요소 같은 경우에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메인 테마냐 메인 섹터에서 그 주식이 놀고 있을 때에만 거래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도주 안에서만 한다. 이 기법 같은 경우에도 아무 종목에서나 거래를 하지 않는다. 근데 실제 이거는 분봉, 1분봉, 뭐 아니면은 뭐 3분봉, 분봉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일봉, 주봉에서도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어떤 특정 시간대에서만 공략이 가능하냐, 그렇진 않고 일봉에서도 가능하고 주봉에서도 가능해요. 근데 이런 패턴들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야,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여기서 뚫렸어? 그러면 여기서 지지받고 가줘야 되는데, 지지라인 다 이탈하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사이퍼 패턴을 기다리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이 지지라인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잖아요. 이 지지라인에서 반등을 안 줬어요. 그러면 손절이 나오겠죠? 그 손절을 잡아먹고 이 사이퍼 패턴에 기반을 두고 올리는 세력들이 있어요. 올리는 세력들 또는 트레이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뭐 이런 거래들을 하는 또 트레이더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다수의 트레이더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서 진입 타점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또 여기 진입 타점이 되고, 여기 손절하니까 여기서 진입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서 손절하니까 여기서도 진입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이퍼 패턴을 많이 활용해서 거래를 한다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하모닉의 사이퍼 패턴에 대해서 교육을 해봤고요. 다음번 시간에는 제가 일단 기초 강의인 피보나치 비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피보나치 비율, 이게 이제 기초인데, 피보나치 비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밌어요. 이거 하나만 좀 파더라도 재밌는데, 한번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내일도 또 화이팅 해서 좋은 거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